네, 이번에 만나볼 다이어터는요. 옷가게에서 구박을 먹고 충격을 받아서 40kg를 감량한 영국의 젬마 이야기입니다. 아, 이거 옷가게가 약간 좀 무례하긴 하네요. 그런 분들 이 많죠. 보통 충격은 안 받을 텐데. 아니 도대체 얼마나 살이 쪘길래 옷가게에서 구박까지 받았을까요? 젬마가 어렸을 때부터 약간 통통하기는 했거든요. 네. 근데 본격적으로 살이 붙은 게 대학에 입학하면서부터였습니다. 이게 자취하면 살찌잖아요. 네. 부모님 감시에서 벗어나다 보니까 이제 사탕, 초콜릿, 카라멜, 폭발하죠. 밥 대신을 이런 걸 먹을 정도로 식습관이 아주 엉망이 됐습니다. 심지어 그 패스트푸드점에서 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네. 상황이 또 나빠졌습니다. 왜요? 특히 일하러 나갈 때마다 한 끼에 1000칼로리가 넘는 햄버거 세트 메뉴를 습관적으로 먹고 또 이제 퇴근하고 나서도 또 습관적으로 저녁을 또 챙겨 먹게 된 거죠. 그러다 어떻게 보니까는 됐습니까? 체중이 114kg까지 늘어나고 말았습니다. 어머, 세상 114kg. 매장 내에서의 별명도요. 주로 이제 맥도날드 제품에는 이렇게 맥이 붙잖아요. 거기에 이제 뚱뚱한 사람을 뜻하는 패티가 더해서 이제 맥패티라고 불리게 된 거죠. 아, 이거 너무 심하게 나쁘다. 지었다. 너무하다. 진짜 됐다. 기분 나쁘다. 너무해. 주로 젬마가 그 드라이브스루에서 많이 일을 했다고 해요. 네. 근데 지나가다 손님들이 차 안에서 에이 맥패티! 하고 소리를 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모르는 사람 그렇게 하면 정말 기분 아, 그 싸움 나죠. 정말 나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바로 싸움이죠. 그런데도 막상 반박을 제대로 못했던 겁니다. 근데 옷가게는 무슨 얘기죠? 이게 몸집이 워낙 크다 보니까 20살임에도 네. 불구하고 맞는 옷이 없어서 그 중년 여성들이 입는 빅사이즈 옷 이런 것만 입었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가 이제 크리스마스 즈음에 온 거죠.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려고 이제 옷을 쇼핑을 친구들이랑 같이 하는데 옷을 이제 구경을 하면서 이제 막 골라보고 입어보고 친구들은 그러고 있는데 젬마는 본인의 사이즈를 들키고 싶지 않아서 이게 어떤 옷도 입어보지 않고 그냥 계속 이렇게 그냥 아이 쇼핑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이제 이렇게 살짝.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러다가 친구들이 이걸 알아차리고 야, 또 왜 옷 안 골라? 라고 이제 말을 하니까 민망해져서 매장에 걸려있던 옷을 이제 들고서는 피팅룸으로 향한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는데요. 네. 젬마가 들고 가던 옷 사이즈를 보던 매장 직원이 네. 대놓고 비웃기 시작하면서 직원이 피팅룸에 들어가지 말라고 막 못됐다. 는 거죠. 그러고는 옷이 찢어질 것 같으니까 당신은 우리 매장 옷 입지 말라고 입을 수 없다 라고 대놓고 면박을 준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제 엄청 이제 당황하고 부끄러움에 울면서 그 가게를 뛰쳐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진짜 충격을 받았겠네요. 충격이죠. 그렇죠. 정말로 이 정도면 이제 나도 당할 만큼 당했다. 뭐 맥패티라는 소리도 듣고 옷 입지 말라, 매장 오지도 말라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본격적으로 다이어트를 결심을 하고요. 네. 패스트푸드라든지 몸에 안 좋은 간식을 다 끊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 결과 2X 라지였던 사이즈가 M 사이즈로 줄고요. 체중도 40kg이나 감량을. 이렇게 예뻐졌어. 이렇게 예뻐졌어. 우와. 오. 와. 알베르토 오빠 왜 이래요? 알베 잠깐 뒤로 앉아. 뒤로 앉으라고. 햄버거 저거 앞으로 와. 햄버거도 살 빨렸겠다. 아니 아까 졸리다가 아까 이쁜 여자라고. 이탈리 남자잖아요. 아 이태리 남자 맞아 까먹었어. 맞아요. 정답. 저렇게 40kg이나 감량을 해서 네. 거부당했던 옷 매장에서 당당하게 옷을 살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야, 예전에는 부끄럽다고 잘 가지도 않는 매장이었는데 이제 자신감이 좀 많이 생겼나 보네요. 이제 다 입을 수 있네요. 진짜 다이어트로 아예 인생이 네. 뒤바뀌었다라고 하는데 더 이상 이제 외출도 두렵지 않다라고 하면서 그 덕분에 패스트푸드 알바생에서 미용사라는 새로운 직업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역시 뭐 다이어트 하면은 자신감이죠. 많은 그렇죠, 여성분들이 또 롤모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젬마가 옷가게에서 창피를 당했다면 이분은요 놀이동산에서 창피를 당한 근데 놀이동산은 진짜 당할 게 거의 없는데. 무려 121kg이나 나가던 몸무게를 네. 아이들과 함께 간 놀이공원에서 2시간이나 넘게 기다렸는데 이 뚱뚱한 몸매 때문에 안전벨트를 채우지 못해서 타지 못하게 되자 충격을 받게 된 거죠. 하필 왜 애기들 앞에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애기들은 또 얼마나 속상했겠어.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 앞에서 창피를 받는 것도 정말 부끄러운 일인데 심지어 아이들 앞이라서 수치심이 엄청 컸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식단이랑 운동을 꾸준히 병행한 결과 네. 9년 만에 몸무게의 절반을 감량해서 60kg대 몸매를 가질 수 있게 됐고요. 네. 반에 저렇게 와 이거 반대 뭐 어떻게 와, 저렇게 운동을 진짜 해서 절반 됐네요. 네, 진짜 피플지 다이어트 표지 모델까지 됐다고 해요. 우와. 이야. 남편이 행복하겠다. 우와. 9년 걸쳐서 했으면 정말 유지 잘 할 수 있을 것 체질이 같아요. 아예 바뀐 거죠. 와 이거 정말 대단한데요. 너무 예뻐졌다 게다가. 쉽지 않은데. 자 그럼 이제 다음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이번에 만날 분은요. 212kg 비만으로 암까지 진단을 받고 아이고. 다이어트에 돌입을 한 미국의 의사 닉 이판티디스입니다. 의사라고요? 네. 의사 본인이 관리 못해. 의사도 병 걸려? 걸리지 사람 아니 위험하다는 했지만 실제로 암까지 진단을 받았다고요. 네, 그렇더라고요. 이 닉의 비만은 무절제하게 먹는 식습관 때문이었는데요. 그의 신념이 어릴 때부터 인생의 중요한 순간은 입과 혀로 기념돼야 된다. 아하 어르신 말씀. 좋은 철학이네요. 어르신 말씀. 인생의 중요한 순간 이과로 외워야겠다. 이과 혀로 이과 혀로. 좋은데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칭찬을 받을 일이 생기면 늘 그때마다 치킨이나 아이스크림 이런 보상. 거를 보상으로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습관이 커서도 이어졌던 거죠. 네, 의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의대 동기들 중에서는 가장 먼저 의사가 될 정도로 수제네. 성적도 굉장히 우수했었거든요. 근데 체중 때문에 네. 무릎이 아파서 잘 걷지도 못하게 되고 나중에는 체중을 재는 것조차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그 체중계를 2개를 가져다 놓고 한 발씩 올라가서 측정을 할 수밖에 없었고. 아니 의사가 되려고 들어갔다가 환자가 돼서 나왔네. 네. 그래서 그때 체중이 212kg이었던 와 거예요. 보상을 얼마나 준 거야 대체? 보상 얼마나 받은 거야? 더 충격적인 건 네. 30대 초반의 나이에 고환암 진단을 받은 겁니다. 수술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지만 네. 죽음을 딱 느끼고 나니까 그때부터 생각이 확 달라진 거예요. 아 달라지죠. 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단백질 보충제만 마시면서 운동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근데 이젠 관심을 딴 데로 돌리게 필요하잖아요. 먹고 네. 싶을 때마다 다른 거에 좀 집중할 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닉은 평소에 좋아하던 야구, 그래서 아메리칸 리그와 내셔널 리그 경기를 직접 다 보러 다니겠다라고 결심을 한 겁니다. 심지어는요 집을 팔았어요. 그래서 여행용 차량을 대신 구매를 하고 극단적이다. 그걸 타고 다닙니다. 예. 캠핑카를. 이러한 다이어트 여행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국에서는 격려의 편지가 쏟아지고요. 네. 또 YMCA에서는 어디에서나 쓸 수 있는 헬스클럽 회원권을 선물로 보내줍니다. 네, 너무 좋죠. 아니 이게 솔직히 혼자 했으면은 좀 네. 어느 정도 하다가 포기했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응원하고 또 격려해주면 좀 더 열심히 했을 것 같기도 하고요. 힘나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런 책임감도 있었다고 해요. 전국 50개 주의 야구장을 돌면서 100여 경기를 관람을 했는데 네. 그래서 한 달 평균 14kg씩 빠졌다고 합니다. 한 달씩 그 결과 그 결과 8개월 만에 무려 113kg 감량, 99kg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데요. 다른 사람이 진짜. 진짜 잘생겨졌어요. 네. 그래서 그의 야구 다이어트 여행 요 이야기는 또 책으로도 출판이 됐다고 해요. 아니 근데 살을 이 정도 몸무게에서 빼면 살처짐이 분명히 있긴 있을 텐데요. 네. 맞아요. 사실 피부의 어떤 처짐 이런 거는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는 이 살 튼 자국이 나의 명예의 줄무늬다 라고 잠깐. 해서 수술을 하지 않았다고 성장 합니다. 같은 거구만. 그리고 미국 적십자에서는 건강한 삶을 옹호한 공로로 닉에게 의료 부분 리얼 히어로즈 어워드를 수여하기도 했어요. 다이어트에서 뭐 상까지 받고. 굉장히 긍정적인 네.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이네요. I'm not exercising. I'm having a good time burning some calories. I'm investing in my future. I'm saving my life. I don't have time not to do this. Stop making excuses. You don't have time not to either. 왜 나한테 하는 말 같지? 저도 뜨끔해가지고. 너무 뜨끔했어요. 자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저는 뭐 네.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진짜. 네, 몇 주 전부터 저도 운동을 이제 시작을 했고요. 거짓말하지 마. 무슨 운동이야? 티가 안 나는데. 무슨 운동? 어찌됐건 저찌됐건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이어트라는 것은 건강한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도 다이어트로 건강한 삶을 되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쯤에서 한번 질문을 싹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다이어트를 한다면 하고 싶은 방법 있는지, 그리고 해본 방법 중에 뭐 아니면은 추천해주고 싶은 방법이 있는지. 이탈리아에서 여름 되기 전에 많은 여자분들을 뭐 하냐면 궁금하다. 젤라또 다이어트. 왜냐 이탈리아 젤라또는 아이스크림이랑 완전 다르잖아요. 그렇죠. 아이스크림은 지방도 많고 설탕만 들어가는데 젤라또 거의 이렇게 천연 재료만 들어가니까 충분히 칼로리도 있고, 그래서 많은 여자분들은 아침 드시고 점심 드시고 저녁은 그냥 젤라또로 해결. 아니면 점심 너무 괜찮다. 점심이나 저녁 젤라또만 2스푼으로 그렇게 대체하니까 젤라또가. 너무 좋다. 해봐야겠다. 해봐야겠다. 아이스크림 좋아하는데. 어쨌든 이제 죽음을 한번 겪고 와서 그런지 다이어트에 대한 뭔가 자세가 남다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닉은 다이어터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운동을 못한다고 하는데 아니다. 비만으로 일찍 죽으면 정말 아무것도 못한다. 무섭죠. 알고 있는데 굳이 얘기 안 했던 거. 사실 그 여러분 다이어트 하는데 죽음보다 더한 충격이 있을까요? 이 계기가 되면은 그렇죠. 정말 엄청난 충격요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